여러분, 혹시 롯데월드 가서 놀이기구 총 몇 개 타고 오시나요? 오늘은 모든 어트랙션들을 싹 정리해드리고 롯데월드 내부 가성비 맛집 고효율로 즐기는 롯데월드 코스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타는 것도 먹는 것도 쉬는 것도 공연도 야무지게 즐길 수 있는 롯데월드 200% 즐기는 법을 속 시원하게 한 방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일자 언니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롯데월드의 핵심 공간인 매직 아일랜드와 어드벤처 1층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어트랙션 정보는 최신 2025년 가이드맵 번호 순으로 알려드리니 가이드맵 다운로드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아틀란티스는 롯데월드에서 제일 유명한 롤러코스터로 처음부터 최고 속도로 급발진 질주하며 빠른 코너링과 짧은 낙하 구간이 반복되면서 짜릿한 스릴과 함께 느낄 수 있는데요. 한번 타보면 중독될 만큼 재미있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서 탑승 예약제나 출구 쪽에 있는 싱글라이더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이로 스윙은 거대한 해머가 석촌호수를 향해 기울어졌다가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 온몸이 붕 떠오르는 느낌으로 최고점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순간 아찔한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석촌호수에 떨어질 듯 말 듯 아찔한 회전 라이드를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뿌띠빵빵은 아기자기한 디자인의 작은 자동차에 타서 직접 운전하며 여유롭게 드라이브할 수 있어서 빠른 속도의 놀이기구를 부담스러워하는 어린이들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이랍니다. 무려 우리의 세금 18억을 들어서 만들어진 롯데월드 어트랙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5G 아틀란티스는 실제 아틀란티스를 타지 않아도 가상현실을 통해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데 5G 아틀란티스를 타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이건 진짜 아니지 라고 할 정도로 분노의 세금 질주를 하고 싶은 분들만 추천드릴게요. 자이로 드롭은 70m 높이까지 서서히 올라가 석촌호수를 내려다보다가 단 2초 만에 시속 100km로 급낙하하는 어트랙션으로 롯데월드 제 최애 어트랙션이기도 합니다. 한 번만 떨어져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울 수 있어서 오래 어트랙션을 타고 싶은 분들이나 무서운 걸 잘 못 참는 분들은 패스하세요. 판타지 드림은 알록달록한 미니기차를 타고 동화를 감상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답니다. 촬영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실 정도로 흔들림이나 스릴은 아예 없으니 동화 같은 공간을 여유롭게 둘러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문보트는 밤하늘의 달처럼 둥근 보트를 타고 석촌호수를 떠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트랙션으로 호수 위에서 한적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지만 유료 이용이므로 가격대도 미리 확인하세요. 해성특급은 아틀란티스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것이자 전 세계에 3대밖에 없는 롤러코스터로 우주 공간을 배경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질주하는 스릴이 있는데요. 속도감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암흑 속에서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 예상 밖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롯데월드 꿀팁으로는 해성특급은 탑승 예약제도 싱글라이더도 모두 불가능하답니다. 해성특급을 탈 계획이 있으면 입장하자마자 뒤에 제가 알려드리는 어트랙션 탑승 예약을 하나 걸어두고 해성특급으로 바로 달려가시거나 대기가 줄어드는 완전 밤 시간대를 노리세요. 자이로스피는 커다란 원반이 360도로 회전하며 앞뒤로 움직이는데 좌석에 앉아있어도 몸이 붕 뜨는 순간이 많아서 탑승 내내 짜릿하답니다. 중급 정도의 무서운 놀이기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제일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1층 매직 아일랜드에 있는 어트랙션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실내 공간인 어드벤처 1층에 있는 어트랙션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신바트 모험은 신바트가 되어 지하강을 따라 떠나는 보트라이드로 어둠 속을 항해하는데 예전에는 우아하면서 신기했는데 이번에 보니 저랑 남편 모두 살짝 무섭고 고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리가 꽤 큰 편이니 소리에 잘 놀라는 꼬마 친구들은 패스하세요. 스페인의 적선은 언제나 놀이공원 명불허전으로 저는 에버랜드 바이킹보다 롯데월드 바이킹이 좀 더 무섭더라고요. 여기서 롯데월드 바이킹은 싱글라이더가 가능한데 이 싱글라이더 줄이 생각보다 금방 빠진답니다. 맨 뒷자리는 거의 확보하기는 어렵고 가운데 자리도 괜찮은 분들은 싱글라이더를 이용해서 빠르게 탑승하세요. 푸름라이드는 쥬라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보트 라이드로 정글을 따라 이동하다가 마지막 구간에서는 10m 높이에서 급강하하는데요. 앞좌석에 앉으면 물에 홀딱 젖을 확률이 높아서 물에 젖기 싫은 분들은 뒷자리를, 시원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앞자리를 타시면 되십니다. 회전 바구니는 탑승자가 직접 바구니 안에 핸들을 돌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도 10년 전처럼 무섭게 빙글빙글 돌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큰 건지 속도감이 조금 준 건지 알고 계시는 롯데월드 고수들은 댓글로 궁금증 해결 부탁드립니다. 가든 스테이지는 매일 롯데월드 공연이 펼쳐지는 무대로 놀이기구를 타다가 잠시 쉬면서 즐기기에 딱 좋답니다. 가든 스테이지에서 꼭 즐겨야 하는 공연은 제가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15번부터 17번은 유로존이라서 그냥 가볍게 쓱 알려드릴게요. 벨리곰 미스터리 맨션은 귀여운 벨리곰이 사라진 미스터리한 맨션을 탐험하며 곳곳에 숨겨진 단서를 찾고 예상치 못한 함정을 피하면서 미션을 해결하는 것이랍니다. 게임 팩토리는 추억의 오락실부터 최신 VR 게임까지 다양한 게임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며 다른 게임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니 가볍게 패스해주세요. 툼 오브 호러는 쉽게 말해서 귀신의 집인데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공포 요소와 음산한 분위기 덕분에 갑툭튀 공포 체험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로티트레인은 롯데월드 실내를 따라 달리는 작은 기차를 타고 다양한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어트랙션으로 롯데월드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FPS 게임처럼 3D 안경을 쓰고 총을 쏘는 형식으로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곳이랍니다. 플라이벤처는 좌석이 하늘로 부양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4D 시뮬레이터로 디즈니시 소어링처럼 거대한 화면을 통해 하늘을 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회전목마는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면서 더욱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되어 실내에서 사진 찍기에 제일 좋은 명소랍니다. 3D 황야의 무법자 투눈서브 시대를 배경으로 한 슈팅게임 어트랙션으로 탑승 시간이 정해져서 줄이 정말 잘 안 빠진답니다. 줄이 길 때는 과감하게 패스해주세요. 만남의 광장은 롯데월드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리 공연과 이벤트를 볼 수 있는 오픈 무대 공간으로 이 부분은 공연 부분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카트라이더 레이싱 월드는 레이싱 어트랙션입니다. 제가 가보니 근데 속도가 너무 느린 데다가 대기 시간도 길어서 저는 시간이 남는 분들께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동 어트랙션 정보가 필요 없는 분들은 2층 어트랙션 소개 부분으로 넘어가 주셔도 되십니다. 여기서 꿀팁으로 36개월 미만 아이들은 입장료가 무료이지만 베이비 어트랙션들을 이용할 때에는 요금이 부과되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로티의 키즈토리아는 아이들을 위한 실내놀이 공간으로 다양한 장애물과 놀이기구가 가득해서 에너지가 넘치는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장소랍니다. 드래곤 와일드 슈팅은 슈팅 어트랙션으로 움직이는 드래곤들을 향해 마법총을 쏘는 방식으로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어린이 범퍼카는 작은 자동차를 타고 친구들과 부딪히며 신나게 즐기는 어린이 전용 범퍼카 놀이기구로 가벼운 충돌이 반복되며 속도가 빠르지 않아 아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답니다. 햇님달님은 좌석이 위아래로 퉁퉁 튀면서 부드러운 점프를 반복하며 아이들이 즐기기에 딱 좋은 탄력감 있는 움직임이라서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놀이기구 중 하나입니다. 점핑 PC는 작은 물고기 모양의 놀이기구를 타고 회전하며 점프하는 어트랙션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위아래로 튀어오르는 순간들이 예상보다 더 짜릿한 재미를 주어서 이건 꼭 한번 태워주셨으면 합니다. 언더시 킹덤은 바다를 테마로 꾸며진 어린이 전용 실내놀이 공간으로 다양한 미끄럼틀과 장애물이 마련된 곳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보호자들도 같이 들어가서 지켜볼 수 있답니다. 유레카는 자동차가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이며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어린이용 어트랙션입니다. 보호자도 동반 가능해서 혼자 타는 걸 무서워하는 어린이들에게 추천하는 어트랙션입니다. 스윙팡팡은 좌석이 위아래로 튀어오르며 탄력 있는 움직임을 반복하는 어린이 전용 어트랙션으로 시간이 되면 꼭 한번 태워주세요. 매직 붕붕카는 보거 모양의 자동차를 타고 부딪히며 즐기는 어린이용 범퍼카로 속도가 빠르지 않고 보호자와도 함께 탈 수 있어서 처음으로 범퍼카를 타는 아이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답니다. 동화극장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뮤지컬과 마술 공연이 펼쳐지는 극장입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프렌치 레볼루션은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가 갑자기 360도 회전하며 도중에 540도까지 회전하는 구간도 있어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스릴 때문에 실내에서 제일 스릴감 있는 어트랙션인데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는 제일 많이 몰리니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재빠르게 프렌치 레볼루션부터 꼭 도전하세요. 범퍼카는 다양한 색상의 자동차를 타고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으로 진짜 매번 줄이 너무 길더라고요. 큰 특별함은 없으니 롯데월드 범퍼카는 가볍게 패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빌리지는 3층에 있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유료 공간이며 월드 모노레일은
천장 레일을 따라 실내 공간을 한 바퀴 도는 모노레일로 롯데월드의 전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놀이기구 사이에서 잠시 쉬어가며 가벼운 코스로 추천드립니다. 풍선 비행은 하늘 높이 떠오르는 열기구를 타고 실내 공간을 둥둥 떠다니며 롯데월드의 풍경을 감상하는 어트랙션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면 놀이기구들이 작게 보일 정도로 높이 올라가지만 부드럽게 움직여 무서움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슬릭 스튜디오는 환상적인 미디어 아트 배경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포토존으로 굳이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루프탑 갤러리는 다양한 신진 작가들의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한 번쯤 들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파라오의 분노는 이집트 피라미드 내부를 탐험하는 스토리 기반의 어트랙션으로 이건 제가 타보니 파라오의 분노가 아니라 저의 분노더라고요. 큰 기대와 기다린 시간에 비해 너무 시시했습니다. 하강 구간은 2번 정도 나오는데 정말 신바트 모험 정도라서 진짜 궁금한 분들만 출구 쪽에 있는 싱글라이더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크로스 다크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SP 테마 어트랙션으로 평일에는 운영하지 않고 줄이 긴 편이 아니라서 주말 방문객들은 한 번쯤 이용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인 지하 1층에 있는 언더랜드로 떠나볼까요? 와일드윙은 차량이 덜컹이며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서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와일드 정글도 스크린을 보며 즐기는 어트랙션으로 고대 유적을 찾아 아찔한 모험을 떠나고 와일드밸리 보트를 타고 급류를 지나며 미스터리한 동굴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언더랜드에 있는 와일드윙, 와일드 정글, 와일드밸리는 모두 탑승차를 타고 스크린을 보면서 즐기는 어트랙션으로 중화난이도의 스릴감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4D 슈팅 시어터는 4D 효과가 더해진 슈팅게임 어트랙션으로 로티건을 들고 등장하는 적들을 맞추며 점수를 쌓는 어트랙션이랍니다. 탑승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줄이 길다면 가볍게 패스해도 아쉽지 않을 어트랙션이기는 합니다. 드림보트는 마치 숲속 동화 세계로 떠나는 듯한 분위기의 보트 라이드로 물길을 따라 움직이며 요정들이 살고 있는 신비로운 숲을 탐험하는 방식으로 저는 키즈존에 바로 가는 것보다 이거 먼저 태워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롯데월드의 모든 어트랙션을 소개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대표 공연 4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니 다른 공연은 몰라도 이 공연만큼은 꼭 즐겨주세요. 롯데월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낮 공연은 2시에 진행하는 바로 로티스 어드벤처 퍼레이드인데요. 화려한 퍼레이드 차량과 롯데월드 어드벤처 등장인물들이 춤을 추며 퍼레이드 코스를 따라 행진한답니다. 어린 친구들과는 손도 잡아주고 팬서비스를 잘해줘서 꼬마 친구들과 함께 가는 분들께는 진짜 꼭 추천해드립니다. 저녁 6시 반에는 가든 스테이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뮤지컬 신비의 가면 동화나라 공연이 진행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속 캐릭터들이 등장해 노래하고 춤추며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께는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저녁 8시에는 낮 퍼레이드와는 또 다른 매력인 월드 오브 라이트 퍼레이드는 밤이 되면 더욱 화려해지는데 조명과 함께 퍼레이드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탄성이 절로 나오고 불꽃놀이도 조금 해줘서 롯데월드를 가면 꼭 보고 돌아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공연은 저녁 8시 40분에 이뤄지는 롯데월드의 하이라이트로 잘 알려져 있는 매직캐슬 라이트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아하거나 감탄이 나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솔직히 그냥 그랬습니다. 밤이 되면 보여지는 야경 캐슬만으로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공연 시간도 꼭 체크하고 멋진 순간을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롯데월드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배부르게 즐기는 가성비 꿀팁까지 알려드리면 롯데월드 안에서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음식점은 바로 지하 1층 언더랜드에 있는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는 다른 곳이랑 가격도 동일하고 토핑도 넉넉하고 양도 많아서 만족도가 엄청 좋은 곳인데요. 음료 1인 리필도 가능하고 나이프나 물티슈는 셀프바에 없어서 직접 요청하셔야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저는 피자 먹고 저녁까지 음료수 한번 먹은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배불렀습니다. 또 놀이기구 타고 다니면서 걷다 보면 갈증이 확 올라오는데 그럴 땐 지하 1층 언더랜드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탄산음료 한 잔으로 가성비 있게 해결하는 걸 추천합니다. 탄산음료는 리필도 가능하고 레모네이드도 양이 많은데 3,000원밖에 안 해서 핵가성비인데요. 햄버거나 햄버거 세트 메뉴는 가격이 착한 건 아니라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에서는 오픈런은 하지 않아도 빠르게 어트랙션을 탈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는데요. 싱글라이더 제도는 별도 예약 없이 혼자 탑승하시는 손님을 위해 어트랙션에 빈자리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탑승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탑승 예약제는 탑승 예약을 하시면
긴 대기 없이 예약 시간에 맞춰 어트랙션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탑승 예약 키오스크는 각 어트랙션 입구 앞에 위치해 있으며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하니 참고하세요. 이제는 매직 패스는 입장료와 별도로 유로로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는 없답니다. 싱글라이더 어트랙션과 탑승 예약제 가능 어트랙션 종류는 제가 고정 댓글에 요약해서 정리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 제대로 즐기려면 전략이 필요한데요. 최소한의 대기로 최대한 많이 즐길 수 있는 꿀팁 코스도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오전에 입장하자마자 프렌치 레볼루션으로 가서 탑승 예약을 걸어두고 탑승 예약도 싱글라이더도 안 되는 해성 특급부터 빠르게 타주고 난 다음 제일 금방 빠지는 싱글라이더인 스페인 해적선까지 타주는 게 키포인트랍니다. 이렇게 해성 특급과 스페인 해적선까지 싹 즐겨주고 1시쯤 가성비 최강 도미노 피자를 한 판 부셔주고 2시에 퍼레이드 보면서 쉬었다가 남은 시간은 원하는 걸로 즐기다가 이때 잠깐 쉴 겸 롯데리아에서 탄산 한 잔 줍니다. 탑승 예약해놓은 프렌치 레볼루션 하나 더 즐겨주고 체력이 바닥나면 이 타이밍에 리프레시하러 신비에 가면 동화나라 공연 보면서 잠시 앉아서 쉬어갈게요. 공연이 끝나는 저녁 7시쯤에는 인기 어트랙션 대기줄이 짧아질 시간이라 못한 거 중 빠르게 타면서 주고 마지막으로 몸을 좀 녹이면서 실내 매직 라이프 공연까지 즐기면 하루 종일 알차게 롯데월드 정복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현재 롯데월드가 지금 포켓몬과 함께하는 특별한 모험을 선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드벤처 1층에는 포켓몬 월드 어드벤처 포토존과 잠만보의 들판, 리자몽의 불꽃, 그리고 야돈의 분수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정보인데 어드벤처 4층에도 숨겨진 포켓몬이 정말 많고 사람이 텅텅 비어있는 포토존도 많으니 지금 보여드리는 포켓몬들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4층에는 살짝 저렴하거나 귀여운 포켓몬 굿즈들도 꽤 있어서 풍선비행 쪽으로 오는 분들은 이 스토어도 잠깐 방문해보는 것도 소소한 재미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월드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장점으로는 롯데월드의 공연은 정말 팬 서비스가 끝내주는데요. 퍼레이드든 캐릭터 공연이든 관객과의 거리가 에버랜드보다 훨씬 가깝고 배우들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연 퀄리티도 탄탄하고 몰입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퍼레이드 도중에 배우들이 손도 흔들어주고 하이파이브까지 가능할 정도라서 공연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만족할 수밖에 없으니 꼭 한번 봐주세요. 하지만 단점도 역시 있었는데요. 상급 스릴 어트랙션들은 많지만 최상급이라고 부를 만한 스릴 라이드가 부족한 게 아쉽답니다. 극강의 스릴 라이드가 하나쯤은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롯데월드를 방문하면서 느낀 게 같은 롯데월드인데도 나이에 따라 세월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10대 땐 어트랙션을 몇 개나 탔는지가 가장 중요했고 20대가 되었을 때에는 스릴 있는 놀이기구를 얼마나 잘 타는지와 인생샷을 남기는 게 중요했고 30대가 된 지금은 화려한 공연과 전반적인 롯데월드 분위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릴 땐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게 조금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똑같은 세상 속에서도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롯데월드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순간순간이 모여 여러분만의 롯데월드에서의 추억 한 편이 완성되겠고 어떤 날은 그냥 스쳐가고 어떤 날은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 있을 텐데 오늘 하루는 스쳐지가 나는 날이 아닌 여러분 인생에 의미 있는 날이 되시길 오늘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여행 준비되세요. 안녕!